그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는 칼을 쥐고 있었다. 8개월 동안 사라졌던 남자가 이제는 새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 내 딸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이네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니, 무너진 건 이미 오래전이었다. 8개월 전 민준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냥 짐을 싸서 사라졌다. 미안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라는 쪽지만 남기고 그 쪽지는 지금도 내 서랍 속에 있다. 매일 밤 꺼내보고 찢고 싶어도 찢지 못하는 그 종이. 나는 김지은, 올해 38살.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딸 하영이와 단둘이 산다. 하영이는 이제 6살,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 민준과 결혼한 지 10년. 하영이를 낳고 나서부터 우리 부부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하느라 바빴고 나는 육아에 매여 있었다. 싸움은 일상이었고 결국 그는 바람을 피웠다. 그 여자, 새 아내라는 그 여자와. 문이 열리자 민준이 들어섰다. 여전한 그 얼굴,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잘생긴.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젊었다. 20대 후반쯤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가 하영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하영아. 엄마야. 하영이가 내 뒤로 숨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를 기억하지만 그 새 엄마는 낯선 존재였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어떻게 감히? 무슨 일로 왔어? 내가 물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이 새어나왔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하영이 양육권에 대해. 웃음이 나왔다. 정말로 웃음이 터졌다. 8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이제 와서 양육권? 그는 돈을 보낸 적도 없고 아이 얼굴 보러 온 적도 없었다. 내가 홀로 키우며 밤새 울고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겨우 버티던 그 시간들. 양육권. 내가. 왜, 새 아내가 아이를 원하나 봐. 내가 비아냥거렸다.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오해해요, 언니. 저는 그냥 하영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민준 오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언니.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그 뻔뻔함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 민준의 회사 후배였다. 바람피운 상대가 바로 그녀라는 걸 알게 된 건 이혼 후였다. 민준이 술김에 실수로 보낸 메시지로. 민준이 서류를 꺼냈다. 법원 소환장. 양육권 변경 신청서. 지은아, 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프리랜서로 겨우 버티고 하영이 유치원비도 밀렸다고 들었어. 나랑 소연이는 이제 안정됐어. 집도 샀고 소연이 임신도 했고. 임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영이를 낳을 때 민주는 병원에 늦게 왔다. 일이 바빴다고. 이제 새 여자랑 새 아이를 가진다고? 나는 서류를 빼앗아 찢었다. 조각조각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소연이 하영이에게 다가갔다. 하영아, 아빠랑 같이 갈래? 새 집에 장난감 많아. 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그 광경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 이 아이를 빼앗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는 떠났고 이제 하영이마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내 마음은 어두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싸워야 하나? 하지만 돈이 없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잘 생각해. 소연이가 하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처럼 우울증 걸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 우울증. 이혼 후 내가 병원에 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 스토킹이라도 한 건가? 나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다. 민준의 새 삶을 검색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 소연과 여행 가는 사진, 새집 인테리어, 임신 테스트기 사진. 행복한 척하는 그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의 약점.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알아낸 그 비밀들. 회사에서 횡령한 돈, 세금 탈루, 그리고 그 여자와의 불륜 증거. 답답함이 쌓여갔다. 그냥 포기할 수 없다. 하영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이 있었다. 조정실에서 민준 부부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하영이가 저희와 함께 사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통장 내역, 그의 불륜 메시지 캡처. 하지만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하영이를 제 딸처럼 생각해요. 제 뱃속 아이와 함께 키우고 싶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공정하지 않다. 돈 있는 쪽이 이긴다. 민주는 이제 회사에서 과장 승진했고 소연네 집안이 부유하다고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하영이를 안고 울었다. 엄마가 지킬게. 절대 안 뺏겨. 하지만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다. 만약 법이 내 편이 아니라면? 만약 그들이 정말 하영이를 데려가면? 나는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 하는 수진이.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이가 말했다. 지은아, 증거가 더 필요해. 민준이 약점 잡을 수 있는 거? 나는 알았다. 그 약점. 민준이 회사 돈으로 소연과 해외여행 간 증거, 카드 내역. 그걸 캐기 시작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은 아니지만 공유 계정으로 들어가 본 내역들. 그리고 발견했다. 더 충격적인 것, 소연이 과거. 그녀가 이전 결혼해서 아이를 포기한 기록. 입양 보낸 아이. 이게 무기다. 나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났다. 소연은 데려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 민준이 경계하며 물었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소연의 과거 기록.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새 아내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걸 알았어? 내가 나 배신했듯이 나도 내 약점을 알게 됐어. 그가 테이블을 쾅 쳤다. 협박이야. 아니, 거래. 양육권 포기해. 영원히. 민준이 웃었다. 지은아, 너 변했어. 예전처럼 착한 여자가 아니네. 착한 여자. 그 착함 때문에 배신당했다. 이제는 다르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나왔다. 다음 조정에서 그의 변호사가 내 우울증 기록을 제출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영이가 유치원에서 울며 돌아왔다. 아빠가 데리러 왔었어.
무서웠어. 그들이 직접 움직였다. 불법적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 부족. 이제 전쟁이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하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불안했다. 민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내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거나 하영이에게 선물을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다 거부했다. 수진이 변호사가 도와주기 시작했다. 지은아, 민준 쪽이 강해. 소연 집안이 법조계 인맥이 많아. 하지만 내가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우선이야. 아이가 너를 원해. 아이 심리평가를 신청했다. 하영이가 전문가 앞에서 덤마랑 살고 싶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하영이가 아빠 새집에 가보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누가 가르쳤을까? 분명 소연이. 나는 하영이를 불렀다. 하영아, 진짜로 아빠랑 살고 싶어.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랑 있는 게 좋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 지은아, 그만하자. 소연이가 유산 위험이 있어?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 그 단어에 잠시 동요했다. 뱃속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게 내 딸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민준아. 나 버리고 간 거? 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후회해. 소연이랑은 실수였어. 실수. 이제 와서. 그가 계속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셋이. 웃음이 나왔다. 미쳤어. 새 여자 임신시켰으면서?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끝까지 가자. 법으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첫 재판날, 법정의 선이 다리가 떨렸다. 민준 쪽 변호사가 내 과거를 파헤쳤다. 우울증 약 복용, 프리랜서 수입 불안정.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양육비를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불륜이 이혼 원인입니다. 증인으로 소연이 나왔다. 그녀가 울며 말했다. 저는 하영이를 사랑해요. 제 아이처럼. 거짓말. 나는 그녀의 과거 증거를 제출했다. 이전 아이 포기 기록. 판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민준 쪽이 당황했다. 하지만 그들은 반격했다. 내 우울증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신과 의사소견서. 재판이 길어졌다. 매주 법원에 가는 나날들. 하영이는 점점 피곤해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하영이가 사라졌다. 유치원에서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없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할머니가 데려갔어요. 가족이라고. 할머니. 소연 어머니. 나는 미치도록 달려 민준 집으로 갔다. 강남 고급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소연이 열었다. 하영이 여기 있어요. 잠시 놀다 가게요. 하영이가 울며 달려왔다. 엄마. 나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게 증거야. 아이가 우리 집을 좋아하잖아. 경찰에 신고했다. 유괴 신고. 하지만 가족 분쟁이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제 한계였다. 나는 결심했다. 공정한 답답함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횡령 증거, 카드 내역과 여행 기록. 며칠 후 민준에게서 전화. 지은아, 그만해. 회사에서 조사 들어왔어. 내가 시작했어. 그가 애원했다. 제발. 소연이 상태 안 좋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소연의 과거를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졌다. 소연 집안이 난리 났다.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화가 나서. 너 미쳤어. 우리 삶을 망치려 해? 내가 내 삶 망쳤잖아. 그가 나를 밀쳤다. 하영이 데려갈 거야? 끝까지. 그 순간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의 위협을 녹음. 이게 증거. 하지만 마음은 괴로웠다. 이게 답인가? 서로 파괴하는. 하영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나빠? 아니, 하영아. 아빠도 힘들어해. 거짓말이었다. 그는 나빴다. 재판이 계속됐다. 내 제보로 민준 회사에서 징계. 승진 취소. 소연이 유산했다. 병원에 입원. 민준이 나를 찾아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제발 그만. 소연이가. 잠시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하영이를 생각했다. 양육권 포기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지만 눈빛에 증오가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양육권은 내게 돌아왔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아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어머니에게 단독 양육권 부여. 민준은 패소했다. 그의 횡령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해고 위기, 소연은 유산 후 우울증으로 입원.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하영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이 났다. 이게 공정한 답인가?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민준에게서 메시지. 축하해.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 그 증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프리랜서 작업 의뢰가 취소됐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으로 하겠다고. 연속으로. 수입이 끊겼다. 민준의 복수였다. 그의 인맥으로. 하영이 유치원에서 왕따 당했다. 내 아빠 나쁜 사람이래? 아이들이 소문 들었다. 나는 하영이를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 홈스쿨링. 하지만 돈이 바닥났다. 아파트 관리비 밀림. 수진이가 도왔다. 지은아, 민준을 고소해.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하지만 피곤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밤,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민준의 글씨. 너 때문에 소연이가 죽으려 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연이 자살 시도했다는 소식. 병원 중환자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괴물이 됐다. 병원에 갔다. 민준이 소연 병실 앞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일어났다. 왔어. 만족해? 미안해. 그가 웃었다. 쓴 웃음. 이제 알았어.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않아. 소연은 살아났다. 하지만 정신이 이상해졌다. 민준은 모든 걸 잃었다. 직장, 가족, 명예. 나는 하영이와 단둘이, 하지만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하영이가 물었다.
아빠 어디 갔어? 멀리 갔어? 민주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 빚만 남기고. 나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회복.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꾼다. 그들의 얼굴.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쓰디썼다. 내가 배운 건 증오는 자신을 삼킨다는 것. 하지만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것이다. 하영이를 위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가? 서울에 비가 내린다. 창밖으로. 내 삶처럼 끝없이.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1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하영이는 7살이 됐지만 가끔 잣발을 찾는다. 나는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아프다.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 편집자. 안정적이지 않지만 하영이와 함께 할 수 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 너 때문에 우리 삶이 파괴됐어. 갚을 거야. 민준이었다. 그는 돌아왔다. 불안이 다시 시작됐다. 수진이가 말했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 했다.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봤다. 하영이 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리러 갈 때 그림자가 느껴졌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태권도 배우기 시작했다. 방어술. 하영이에게 말했다.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아이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민준이 연락 왔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소연을 보냈다. 소연이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지은 씨, 얘기 좀 해요. 들여보냈다. 위험하지만. 그녀가 울었다. 민준 오빠가 미쳤어요. 나 때문에 당신을 탓해요. 매일 술만 마셔요. 동정심이 들었다. 그녀도 피해자인가? 왜 나한테 와? 도와주세요. 오빠를 말려주세요. 웃음이 나왔다. 나보고. 그날 이후 소연이 자주 왔다. 이상하게 친해졌다. 그녀가 말했다. 내 과거 당신이 올린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요. 미안했다. 미안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 남편 뺏었죠. 공범자처럼. 민주는 점점 위험해졌다. 술 취해 집 앞에서 소리 지르기. 경찰이 왔다. 접근 금지 위반으로 체포 위기. 그가 사라졌다. 평화가 왔다. 잠시. 하지만 하영이가 아프다. 고열. 병원에 갔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영이 봐야 해. 안 돼. 싸움이 벌어졌다. 병원 로비에서. 보안 요원이 왔다. 민준이 외쳤다. 내 딸이야. 그 순간 하영이가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 마음에 아빠가 아직 있다. 민준이 다가왔다. 제발 한 번만. 허락했다. 병실에서. 그가 하영이를 안았다. 울었다. 나도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화해인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양육권을 언급했다. 아니. 분노가 다시. 싸움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나는 민준을 용서하려 했다. 아이 위해.
가족 상담 신청. 함께 갔다. 상담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이 말했다. 내 잘못이야. 모든 게. 소연은 떠났다. 민준과 헤어졌다. 그녀가 메시지. 행복하세요? 이제 우리 셋. 천천히 재건.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영원히. 삶은 드라마처럼 끝나지 않는다. 상담은 계속됐다. 매주 가족 치료. 하영이는 조금씩 밝아졌다. 민주는 접근을 허락받았지만 감독하에. 그는 변했다. 술을 끊고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지만. 지은아, 감사해,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용서 못했다. 하영이가 행복해하는 게 중요했다. 어느 날 민준이 선물을 가져왔다. 하영이 좋아하는 인형. 아이 기뻐했다. 나도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시간이 흘러 민준이 공동 양육을 제안했다. 주말에 데려가도 돼? 고민했다. 오래. 허락했다. 하영이가 다녀와서 말했다. 아빠 집 좋아. 하지만 엄마 집이 더 좋아. 그 말에 안심. 민준과 소연은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갔다. 민준이 말했다. 소연이랑은 실수였어. 너를 사랑했는데. 늦었다. 하지만 친구처럼. 삶이 안정됐다. 나는 승진했다. 출판사에서. 하영이는 학교에 갔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가끔 꿈에서 그 싸움을 꾼다. 깨어나 땀에 젖어. 민준도 변한 척하지만 눈빛에 여전한 후회. 우리는 가족이 됐다. 깨진 하지만 붙인. 그게 현실. 한국의 가족들처럼. 많은 상처 안고 사는. 하영이가 잘한다. 우리의 잘못 속에서 희망이 있다. 조금씩.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 피는. 우리도 피어날까? 아마도. 몇 년 후, 하영이는 10살 밝고 똑똑한 아이. 민주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주말 아빠.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하영이 충분하다. 민준도 마찬가지. 우리는 친구가 됐다. 과거를 얘기하며 웃는다. 쓰디쓴 웃음. 소연 소식. 결혼했다. 새 삶. 우리 모두 상처 입고 치유됐다. 불완전하게. 하지만 삶이다. 배신과 복수, 용서. 그 모든 게.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했던 대로. 하영이를 지켰다. 그게 전부.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 이야기 끝난다. 아니, 계속된다. 매일.